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0일 오전 7시입니다. 원래 좀 일찍 했었어야 됐는데, 잠시 기절하는 바람에, 늦었네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약세 패턴 벗어나 최근 고점 재시험 준비, 시장 점유율 긍정적이다. 오늘 어제 저녁이었죠. 뭐 조정을 살짝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금 다시 한번 1,500만 원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쁘지 않은 흐름이에요.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 여러분들 알트가 안 간다고 너무 좀 속상해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트만 해야지, 비트만 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비트가 대장이니까 비트가 자리를 잡고 또 더 올라가서 사람들이 끌어당기는, 이제 다시 한번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죠. 네. 뉴스 또 넘어가 볼게요. 카카오, 클레이튼, 메인넷, 이름은 사이프러스,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네요. 바이낸스에서 등장한 7000비트 실매도벽, 비트 하락을 주도하였다. 이게 실매도벽인가요? 그래요. 실매도가 세워졌을 당시에 다른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은 100달러, 200달러 높았던 걸 감안하면 시세보다 싸게 판 것이래요. 그 해당 매도벽에서 서서히 팔리기 시작했으나 25분 동안이나 머물었고 미디움 비트가 팔리면 벽은 없어졌다. 7000비트면은 꽤 크다, 그죠? 거의 1000만원이니까 700억, 800억, 900억, 거의 1000억 가까운 수준이네요. 1000억 좀 넘네. 실제로 그런 금액이 어떻게 움직여질지는, 글쎄, 그분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래일지, 아니면 또 페이크일지, 두고 봐야겠죠. 차트를 보다 보면, 어쨌든 뭐 그런 흐름들이야, 조금씩 잡아낼 수 있을 테니까. 실생활 블록체인 서비스 쏟아진다. 갤럭시 S10 DM 6종 추가. 그죠? 페이스북 리브라 대항마 키운다. 중국 인민은행, 네, 인민은행에서 또 코인을 발행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글쎄요, 네. 일단 요 정도 보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차트를 별로 볼 게 없어요. 어제 했던 그 방송의 그 내용이랑 거의 뭐 변하는 게 없습니다. 뭐 워낙 사토시 차트 딴 거 볼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짧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변화가 크게 있지 않잖아요, 그죠? 달봉 그대로고요. 주봉도 뭐 거의 뭐 변화 없는 그런 상태, 그죠? 그리고 자, 일봉 상태에서 그리고 4시간 차트까지 좀 줄여볼게요. 4시간 차트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이 라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거 지금 보시면 요게 지금 평행이 하나 잡힐 겁니다. 네. 평행을 강제로 조금 잡아 볼게요. 평행을 강제로 잡아 보면 이게 이제 다우 이론에 있어서 하나의 추세는 하나의 채널로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요 라인을 잡으면 여기 걸리는 상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요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요 길을, 그러니까 이 파동과 같은 흐름을. 그래서 뭐 1차적으로 요 라인 정도 뭐 목표가 되겠죠, 그죠? 이 크기만큼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해서 1550만원이란 말씀을 제가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1550만원 인근이 1차적인 목표가가 될 겁니다. 사실 이 흐름이 여기서 이제 이 고점을 떨어뜨릴 이 흐름이 어쩌면 뭐 요 자리가 그 목표, 단기 목표가일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스토캐스틱 흐름상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네. 흐름상 저점을 높이는 상태에서 지금 들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그 정도의 흐름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네, 충격파로서 다시 상승의 파동으로서 어느 정도 데팅을 해볼 수 있는 흐름이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지금 또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 볼벤 상단에서 지금 일단은 고점에 대한 좀 강세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니까 매수를 잡으셔도 또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손절은 1440
한 8만원 정도의 손절을 좀 걸어 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빠지면 조금 곤란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빠지면 이제 안 되는 장세라고 할까? 이제는 여기서 이제 만약에 툭툭툭 치다가도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상태 여기 밀려버리면 좀 그림이 안 좋아집니다. 안 좋아지기 때문에, 왜냐면 주봉을 보시다 보면 주봉이 이제 데드 크로스를 한번 냈단 말이죠. 이렇게 데드 크로스를 한번 내고 이제 여기서 주봉의 5주평을 이렇게 한번 더 뚫고 내려가면 이제 10주평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죠? 10주평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좀 아프다는 거지. ABC 파동으로 단지 빠진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뭐 크게 뭐 추세가 상승이니까 아직까지 크게 걱정할 건 없지만, 덤벼 들었을 때 손절은 꼭 절고 들어가서 또 다시 한번 또 노리고, 그래서 그런 방식, 그런 과정들을 돌리면서 첫 단추를 잘 끼웠을 때 그때 비로소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요 흐름에서도 반등에 대한 눌림목에 대한 매수 기대를 할 수 있었고, 요 부분에서도 매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죠? 요 부분에서도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이제 눌림목을 탁탁 잡았죠. 이게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문제거든. 성공하고 실패하고 문제. 이제 손절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쫄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할 때는 또 과감하게 한번 예약 손절 걸어 두시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손절이 잘 안 나간다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느끼실 겁니다. 아마 하시다 보면 손절이 잘 나가지 않더라, 의외로 잘 성능이 좋더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 강약이 터졌을 때 반등은 한번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죠? 자, 이 반등이 이제 이 볼펜을 쭉 줄고 올라가는 반등 흐름으로 나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일단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더 강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인지 여기일지, 요런 모습, 그러니까 요런 모습. 그래서 뒤에 이 흐름이 한번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요거를 이제 피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 그러니까 모터대가 막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흐름 다음에 또 여기 힘흐름에서 우리가 알트에 대한 매수를 강하게 말씀드렸던 때가 5월 8일이었다. 그죠? 알트 사세요 막 그렇게 노래 불렀던 때가 요 때였고, 요 흐름은 또 나왔을 때 또 어떤 알트코인들 또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그건 또 살펴봐야 되겠지. 나머지는 별게 없습니다. 비트 뭐 그냥 리플도 그냥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 이도도 뭐 별거 없죠. 그죠? 비트보다 좀 약하죠. 비트는 뭐 항방을 움직인다 약하고, 비케도 뭐 별게 없습니다. 비케가 일단은 수렴했다. 그죠? 왜냐면 이게 알트들이 자꾸 안 간다고 이렇게 뭐라 하시는데, 이때 알트들이 좀 많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낙폭이 좀 강하게 나오는 거고 있는 거고, 지금 60주평을 이제 돌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볼펜 수렴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그때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기대하셔야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이제 눌림목은 지금 현재 볼펜 중심 라인까지는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거까지도 감안하고 계셔야 합니다. 네. 언제는 사라 하고 언제는 또 말 바꾼대 이런 말씀을 또 할까봐 또 걱정은 되는데, 리플 같은 경우도 420원까지 열어두고 저는 매집을 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그래요. 뭐 솔브케어 반등 나왔네요. 그죠? 이제는 뭐 큰 볼 수 없는 필요이고, 당분간은 한번 더 볼까? 솔브케어 지금 막 뛰어 들어갈 필요는 있을까? 저는 없어 보여요. 일단 볼펜 수렴되고 난 다음에, 저는 일단은 수렴돼야 추세에 대한 발전을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 일단은 수렴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지금 툭툭 떨어지는 걸 보고 있으니 그냥 뭐 지금 당장 뭔가 이거를 막 뛰어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볼 게 없습니다. 볼 게 없어서 할 말도 없고요. 뭐 다 거기서 거기고, 이걸로 뭐 조금씩 비굴이 올라가고 있네.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골드. 오. 비골드 이런 모습 나오면은요, 요 밑에 요 캔들 밑에 32,500원 정도의 손절을 잡고 들어가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이 다 상급 하단 파동들이 싹 이렇게 예쁜 모습은 아니거든요. 이게 단순 반등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62평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는 반등일지도 모르니까 일단 그렇게 손절 지키고 들어가 주시기 바랄게요. 골드가 여기서 아마 없을 겁니다. 원화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차트시 좀 보고 싶은데 원화밖에 없네요. 네. 자, 디크레드도 뭐 거의 뭐 바닥으로 빠져버렸고, 이런 종목도, 디크레드? 얘들 이런 종목들은 참, 하기가 그래요. 그죠? 하루 종일 거래량이 4천만원 정도 되는데, 모양은 나쁘지 않은데, 별로 추천드리진 않을게요. 이런 거는, 네. 사토시 시장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사토시 시장은 계속 빠지고 있다는 말은 비트코인 혼자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비트코인 대비 대 이제 알트 이렇게 되거든요. 알트. 그러니까 이거 대 이거의 시세가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 대비 BTC가 우리 원화 시장이고요. 이렇게 환율을 보시면 돼요. 요거랑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빠졌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빠졌다라는 것은 얘가 올랐거나 아니면 얘가 떨어졌거나 둘 중에 한 개라는 거지. 그지만 이제 얘가 올랐기 때문에 얘가 상대적으로 빠진, 이거의 두 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빠진 그림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트코인 지금 보니까 겁이 나서 들어갈 생각이 안 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당연하죠. 지금은 이게 제가 알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게 한 달쯤 전이죠. 한 달쯤 전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좀 살려줄 흐름이 여기서 나왔었어야 됐어요. 이걸 돌고 이렇게 뚫고 쿵쿵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한 파동 더 밀어내릴 것 같다. 한 편을 뒤로 밀어내리는 모습을 좀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하단에 대한 파동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흐름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흐름을 노려고 우리가 버티고 있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버텨보자. 배팅해볼 만한 자리가 될 테니까, 이더리움 망하지 않는다면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근데 또 어느덧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굴렁해서 올라가 버린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새카맣게 강력한 상승장을 절어져 버린다면, 그것도 뭐 하는 순간 쭉쭉쭉 가버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이즈 그리고 이 사이즈가 이제 비슷하게 나오게 된다면, 이제 1, 2, 3, 4, 5파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죠. 그리고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예전 비트코인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하락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힘보다는 이제 여기서 누군가가 큰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이제 단 하나, 우리가 비트코인 상승 때 나왔던 그런 부족한 이야기 단 하나, 이제 거래량만 집약이 되면 이 친구들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 바라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때 이제 수렴을 하고 굴렁굴렁 하다가 상승한 때, 그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더리움 꾸준히 매집하시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플도 어느 순간부터 리플의 사토시는 사실상 좀 무너지는 흐름까지, 여기까지도 오픈시켜 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 안 좋죠, 그죠? 그래서 뭔가 들어와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그리고 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살리는 걸 실패하면서 밀어버리는 그런 그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토시도 지금 막 뛰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최소한 일봉 22평을 돌파하는 흐름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뛰어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퀸트, 그래요. 네. 추세의 상승을 이야기할 때를 보면, 이제 퀸트가 되게 쭉쭉 많이 올라왔네, 그치?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냐면요, 이런 그림이 나와야죠. 볼린저 밴드가 수렴을 하고, 그죠? 일단 이 자리를 멈추면서 옆으로 쭉 가는 흐름이 나오고, 불끈 쭉쭉 해서 이 볼밴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지. 여기서 수렴해서 여기서 올라갔었어야 됐으나 여기서 밀어버렸다는 거죠. 이 파동에서 올렸었어야 됐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올리고 여기서도 올리고 여기서도 올리든지. 밀려버리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수렴과 발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캔들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돼야 되겠고, 알트코인들은 지금 뭐 적극적으로 막 뛰어들 만한 흐름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도 뭐 수렴하고 일봉 볼벤까지 수렴시키고 난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죠? 전부 다 재미가 없어요. SV 또 뭐 불끈불끈 하려 그러네. 그죠? 아직까지는. 크게 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SV가 그래요. 좀 애매한 건 덤비지 맙시다. 나쁘진 않는데요. 도전 좀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이 캔들 아래 한번 저점에다가 손절을 또 감행을 하시면서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위치는 되는데요. 저는 안 할랍니다. 네, 저는 안 할랍니다.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면서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트코인도요, 이제 이 흐름을 깨는 흐름에 따라서 요 반등 있죠? 요 반등을 꺾어내는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좀 침체가 쭉 늘어지는 그런 흐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한 몇 달 정도 쭉 늘어지는 흐름은 각오하셔야 돼요. 그 흐름이 나오고 나서 또 막 고점 돌파에 대한 흐름은 또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니까, 그에서 그냥 좀 뭐 그냥 재미없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겨운 흐름이 나올 가능성,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 그런 것까지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려있는 비중은 모르겠어요. 지금 물려있는 비중을 털어야 되나,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물려있는 부분, 이거 이탈하는 흐름 확인하면서 정리를 합시다. 물려있는 건 크게 털 필요 없겠고, 단타 매수한 분들은 단타를 매수하셨던 분들은 우리가 이제 얼마였죠? 단타를 좀 매수하셨던 분들은 살짝 덜어셔도 되는 흐름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반반이거든요. 이게 이 모습이 쭉쭉쭉 뚫고 갈 것이냐, 이 자리를 보고 지금 일단 있는데 1차적으로 애매한 흐름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했던 분들은 반 정도는 털어내주는 흐름이 좋겠다. 그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면 내버려 두세요. 남은 건 계속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다 보면 둥 하고 빠지는 흐름이 보일 거야. 엘리트 파동 형태도까지 살펴야 되고 뭐 여러가지 하는 게 되게 있겠지만, 제가 솔브케어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또 솔브케어를 제가 실제로 이제 사고 파는 모습, 아주 적은 금액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파는 모습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매수에 대한 매수를 하고 여기 손절을 감행을 하고, 그리고 손절이 나가지 않고 상승을 하자 1차 목표가에서 반을 털고 여기다가 익절 로스를 확인하고, 맞아, 여기서 마무리 다 털었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반응은 안 먹을래 하고 지금 내버려 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똑같은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길게 보면 올라간다고 봐요. 그게 이제 지금 당장 쭉쭉쭉 가는 흐름이 아니라, 그 흐름은 이제 생각하기가 조금 힘들고, 그
그거는 모르겠고, 사실은 뭐 주봉 볼펜 밖에 있으니까 원칙상 제가 주봉 입장에서 매수할 수는 없는 흐름이고, 아직까지 상승력이 강한 상태, 그리고 추세가 깨어지지 않은 상태, 주봉상 추세는 아직 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 그죠? 이 라인도 강력한 상승장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얘를 깨보시더라도 상승이다. 우리가 상승 추세선이 너무 많거든요. 추세선을 깨고 내려간다는 게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제 조심해야 될 추세선을 깨진 이 부분입니다. 이 라인이 깨어지면 그 다음 라인 여기가 되거든요.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더 두두두두 막 이렇게 깨진다면 여기서 뭐 쿵 해도 올라갔다 쿵 빠지고 올라갔다 쿵 빠지고 올라갔다 뭐 이렇게 하겠지. 그지? 그리고 내려가면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빠져도 뭐 이런 여기 흐름이 나오더라도 여기 그 공간이라는 거지. 여기 뭐 도가 올라갔다 깰 수도 있고, 그지? 이 추세는 또 언젠간 깨지겠죠. 세 번째 부스터니까, 그지? 언젠간 깨지겠지만 뭐 깨지고 나면 반등이 털어도 되잖아. 그게 뭐 몇 달, 두 달 정도의 클래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죠? 주봉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상태고요. 일봉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은 팔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지만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4시간 차트에서 쓱 한번 요 고점에 대해서 한번 쓱 한번 잘라주고 뭐 트레이딩 되시는 분들은 또 돌파할 때 다시 한번 따라 붙어도 괜찮겠지만, 그게 요 정도니까 그거는 이제 작은 프레임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4시간 차트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잖아요. 여기서 4시간 20, 10, 20이, 그죠? 여기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뭐 심지어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도 그렇죠. 어제도 이때 매수하는 거라고 매수를 얘기를 했으니까, 이분들은 수익 실현을 살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여기 손절을 감안하시고 여기 익절 걸어 놓으시고 요 하단에, 그러면 여기서 빠지면 다시 올라갈 때, 요 매물대 돌파할 때 다시 따라 붙으셔야 되죠. 그치? 빠져서 다시 갈 수도 있고, 빠졌을 때 쭉쭉 밀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 고점을 돌파할 때, 요 정도를 라인을 돌파할 때 따라 붙으시면 되겠지. 지금은 막 급격하게 막 빠르게 짜진 흐름도 아니고 그냥 침체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렇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요 별벤이 이거 같이 일목균형표가 얇아지는 라인이가 되겠고, 여기서 이제 쏙 빠지면 요 파동이 요렇게 오는 거에 대해서는 또 요 정도 조정을 일단은 또 1차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올동 안 올동 모르지만 그 정도의 리스크를 일단 안고 있고, 여기서 이 라인 다시 한번 깨보실 때는 리스크가 조금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됐나요? 제가 지금 잠이 덜 깨서 왔다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되셨으면 좋겠고, 큰 흐름을 노리시는 분들은 큰 추세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일봉상 추세 정도는 해도 이제까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라인이 깨어질 때 그런 생각 하시면 좋겠고, 지금 스토캐스틱도 533의 쌍바닥 형태를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입형도 다시 정비율로 받고 있는 흐름이니까 이렇게 한번 더 가는 흐름에 대해서 노력해 보시는 거고, 아까 요거 있잖아요. 요거 때문에 4시간에서 살짝 덜어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선 그 자리가 확인되면 이제 다시 갔다가 다시 고점을 돌파할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알 수 없어집니다. 왜냐면 이제 이 파이가 제가 엘리어트 파동을 깔끔하게 카운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당장 막 모든 걸 다 이렇게 카운팅 정확하게 일단 할 수도 없겠고, 짧게 봤을 때 요런 모습, 그죠? 네. 이렇게 한 번 더 뺐다가 갈지, 그죠? 이런 식으로 뺐다가 갈지, 아니면은 뭐 도점을 더 돌파했다가 다시 이렇게 이 정도 나올지, 요 정도 그림. 저는 이쪽을 조금 더 높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쪽을 조금 더 높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걸 다 덤벼서 잡아먹으려고 할 그런 시황적인 능력은 저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 트레이드 실제 급격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소액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 나중에 저는 계속 매집하는 그런 흐름, 제가 좋아하는 매집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방송은 마무리하고 전 하루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